두 번째는 시라는 것은 언어로 연기하는 존재다. 연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시는 일상의 현실보다는 영화적 현실보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강의 재밌습니까? 네.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아까 낯설게 하기 위해서 시적 표현과 관련돼 있어요. 시적 표현과 관련된데,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쓸 때 또 남의 시를 읽을 적에 언어의 전이 현상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언어의 전이 현상.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전이 현상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여기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전이 현상이라는 건 뭐냐? 언어의 전이 현상. 원래 언어가 원래 쓰이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딴 곳에 가서, 딴 자리에 가서 쓰이는 현상입니다. 원래 쓰이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딴 곳에 가서 쓰이는 현상. 이게 언어의 무슨 현상이요? 전이 현상. 근데 우리가 시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관습화되어서 이제 식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 쓰였을 때는 엄청난 미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가 떴다 하면 사고가 나. 이런 말 하죠. 그가 떴다 하면. 자, 그가 떴다. 떴다라는 말의 기본형은 뜨다야, 뜨다. 뜨다라는 동사는 원래는 어디에 쓰입니까? 배가 뜨다. 배가 뜨다. 그렇죠? 근데 부력이 있어야 돼, 부력. 물 위에 부력이 있어야 뜨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떴다 했잖아요. 그가 떴다. 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부력이 있어요? 배처럼 뜨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 그가 떴다. 지금 딴 자리에 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처음 썼을 때는 충격을 줬을 겁니다. 지금 넓은 의미에서 이게 응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막 굉장히 요란하게 입고 왔어. 막 아랫도리는 노란색, 윗도리는 빨간색, 목도리는 검정색, 귀걸이는 파란색. 미친놈을 하고 왔어. 그러면 누가 그래요? 아유, 당신 옷 색깔이 튀네. 옷 색깔이 튄다. 자, 튀다라는 동사는 액체와 관련해서 물이 튀다, 기름이 튀다. 여기에 원래 써야죠. 근데 지금 옷 색깔이 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자리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단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썼을 때는 시적 표현이 됐을 겁니다. 이해되죠? 제가 아들 바보였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아들 나이가 처먹어가지고, 죄송한데. 아이고, 애들은 확실히 자식은 어렸을 때만 예뻐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갈수록 원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지금은 34살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2년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게 아니라 채였습니다. 채여가지고 그리고 바로 군대에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애비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채해봐서 압니다. 이 채이라는 고통이 말도 못해요. 제가 뭐 3박 4일 단식할 때도 있어요. 하도 괴로워서. 그래서 빈근해라는 시도 썼어요. 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는데 그냥 가슴이 첫날에 만일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막 길게 보냈는데 더 기분 나쁜가 봐, 아들이.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훈련 일정이 다 카페에 나와. 그래서 부모들도 그 부대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간 사격을 하는 거야. 그때가 무지무 추웠어. 영하 막 22도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아들 바보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려움도 없어요. 그렇게 해봤잖아. 근데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데 내가 안방 따뜻한 누울 수가 없다. 나도 한강변에 나간 거야. 그 추운 시간에. 2시간.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훈련 안 나갔더라고. 너무 추워서. 나만 그게 개불이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여자친구가 막 편지를 보내요, 카페에.
날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체해가지고 여친은 보낼 수가 있냐.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의 남자 성격이야. 나는 이제 보기하고 달라요.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우리 애가 막 그 훈련소 갈 때도 막 눈물 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뭐 이제는 뭐 밥 안 할 때 좋고 편하다고 아이고 거꾸로 됐어 반대로. 그럼 뭐 집사람은 편지를 보낼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훈련소에서는 베스트 편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 읽어주는 거야. 최고 좋은 편지를. 조교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많은 여친들이 편지를 얼마나 보냈을 거야. 항상 내게 뽑히는 거야. 어? 아니 조교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자랑한다면은 훈련소 4명한테 편지가 왔어요. 내가 궁금하다 이거야. 그리고 훈련소 끝나고 자대 같이 받을 부모들이 오잖아. 부모들이 갔을 때요. 그 같이 훈련 받던 놈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고. 나를 보니까 몰려왔더라니까. 아, 내가 연예인이 됐어요. 자, 그럼 왜 그랬느냐?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언어의 전현상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때 추운 겨울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날씨가 추우면 몸이 춥니다. 우리는 햇빛을 쬐야 되지만 또 난로를 쬐야 되지만 네가 마음이 추울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쬐라. 이게 쉽잖아. 사람을 쬐라. 쬐다라는 동사를 여기다 갖다 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시가 됐잖아. 사람을 쬐다. 우리가 요양원에 가면은 나이 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추운데도 겨울에 바깥에 나와 있어. 왜 그럴까? 마음이 추워서 그래. 마음이 추워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쬐는 겁니다. 행인들을 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죠?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죠? 무릎이 치워져. 그럼 뭐 바르죠? 일본말로 아까지. 우리 일본말 좋은 말도 많아요. 아까 듣기 그리워, 그죠? 이거 뭐야? 우악이잖아. 얼마나 좋아. 우악이. 학고방. 나도 일제시대는 안 살았는데 일본말 엄청 많아. 쓰레빠, 게다짜, 그죠? 배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까먹었어. 아까 듣기 바로, 그치? 아까 듣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넘어져서 마음에도 피가 흘릴 때가 있지만 이게 시작 마음도 넘어질 때가 있지. 몸만 넘어져요? 그럼 마음이 피를 흘릴 때 뭐 발라야 돼? 아껴주기 발라야 돼? 마음에다가? 근데 가슴에다 아껴주기 발라? 뭐 발라야지? 뭐 발라? 성경을 발라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거 신약 발라야 되고, 막 마태복음 발라야죠. 신약도 발라. 이해됩니까? 네. 또 이재무 시인의 그 정감 무관심도 발라야 되고, 시도 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정감 무관심이라는 시 제목이 좀,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또 요 시 제목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게 못 쓴 이름이냐, 앞뒤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 제목은 까미라는 소설가 알죠? 이방인. 그 이방인 소설의 주인공이 미르스예요. 미르스. 그 미르스라는 사람은 그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 미르스는 부조리한 인간이야. 왜 부조리한 인간이냐면은 그 소설의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요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찾아가잖아요. 미르스가. 찾아갔는데, 그 요양원의 동료들은 다 슬퍼하는데, 이 정작 아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자기가 시엄마가 죽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부조리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70년 전에 그 미르스 같은 인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요새 미안하지만 그런 아무 감동이 없는 애들 있어요. 느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미 까미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 메르스가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장례를 치고 와서 평상시 일상을 살아갑니다.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또 자기 친구도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친구하고 불화를 겪는 아랍인 청년에게 뭐 필연적인 이유도 없이 아주 햇빛이 강렬한 날 권총을 꺼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도 죄의식을 못 느껴.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 메르스를 도와주려고 하는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를 살리려고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자꾸 유도 신문을 해요. 근데도 메르스는 그것만 또 정직해.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뭐 법정 최고형을 받죠. 할 수 없이 사형을 받는데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 독방으로 창틀을 통해서 이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 햇살이 쬐고 이때 메르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죠. 사람에게서 못 느꼈던 위안을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느낀다고 해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 우리는 자연 사물, 바람, 구름, 강물, 햇빛, 새우름, 꽃한테 많이 위안을 받아요, 사실은. 받는데 정작 이 사물들은 우리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요. 꽃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 우리가 위안을 느낄 뿐이지. 거기서 나온 말이야. 정다운 무관심. 그러니까 사물은 우리한테 무관심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사물한테 정다움을 느낀다. 정다운 무관심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아무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뭐 교회가 있고 그러면 뭐 형제 자매들이 다 천사 같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게 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매는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괜히 저쪽 자매가 피해식 때문에 저 자매가 싸가지 없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하면서 삐져가지고 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사람은 약한 동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 자연사물한테 위안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연사물은 다 빨간약이다 또는 붕대다. 내 마음이 부을 때 붕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쬐 때도 있고 꽃을 쬐 때도 있고 이해돼요? 또는 햇빛을 바를 때도 있고 바른단 말이에요. 약이 아니면 햇빛을 바를 수도 있죠. 달빛도 바르고 알겠어요? 자, 바르다 이런 걸 원래 쓰이던 자리에서만 쓰지 말고 딴 자리에 이동시켜서 쓸 줄 알아야겠다. 그러면 그것이 언어의 전현상이고 언어의 전현상은 곧 시적인 표현이 된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황금함에 지나갈 때는 돈넬루야. 돈도 넣어야지. 건축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이거 언어의 전현상. 언어의 전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영도시인 알죠? 기영도시인. 엄마가 없죠? 기영도시인은 제가 살았을 때 한 10번 만났어요. 시인들은 윤동주나 기영도처럼 조금 일찍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유명해집니다. 저처럼 죽을 시기를 놓치면은 하여튼 끝까지 살아남아요. 저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기영도가 그렇게 난 유명할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영도의 엄마 걱정에 보면은 이런 시가 나와요. 엄마가 연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셨다. 해가 시든지 오래.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엄마의 발자국 소리 안 들리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해가 시든지 오래. 해가 식물성이 아니잖아. 해는 광물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걸 갖다가 해가 저문지 오래 이렇게 해봐. 제대로지. 해가 시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가 된 겁니다. 시들다라는 단어를 채소에다 갖다 붙이고 해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런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딴 동창회 가서 이런 말 쓰면 안 돼.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또 집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해가 싱싱하던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동업자끼리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동업자들끼리만 쓰고 딴 사람한테 쓰면 안 돼. 딴 사람한테 쓰면 얘가 씻은다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다고. 네? 이렇게 직접 표현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어의 전쟁 재밌죠? 네. 그럼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쓴 산문집이에요. 괜히 열심히 살았다. 괜히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게으르게 살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절대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의 과오는 잘못은 우리가 과거에 개입을 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고칠 수가 없는데 과거를 왜 갑니까? 과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가 나머지 시간 때 현대밖에 안 남았어요. 현대밖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풍요롭게 충실하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러면 현재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를 잘 살면 구차하게, 빈약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과거가 빛납니다. 내가 현재를 잘 살면. 근데 내가 현재를 잘못 살면 과거도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재를 잘 살면 과거도 빛나고 가난했던 시절도 빛나고 미래도 현재가 쌓이면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운명은 부모님이 많이 주어졌어요. 한 7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론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틴, 습관입니다. 내가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갖고 노력을 해요. 계속해서. 뭐 이재문 시집을 열심히 읽는다든가. 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미래가 그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톨스토이의 뭡니까? 소설 중에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알겠죠? 그 소설에 보면 드미트리라는 맏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부조리하다. 왜냐하면 마돈나로 태어났지만 소돔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소돔으로 태어났으나 마돈나로 귀결짓는 인생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경험의 총체. 자,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인간에 대한 실정을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하나의 이다와 무수한 이다로 구성된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의 이다는 뭐냐? 나는 이재문은 아버지 이관범 씨와 적지 마세요. 어머니 안종범 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남 이녀의 장남이다. 장남이다. 이 장남 이다라고는 이 이다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 그러나 이다는 바꿉니다. 이거 내가 지금 요 강의실에 와 있다. 그럼 나 좀 있으면 전동차에 있다. 회사에 있다. 집에 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있다가 있어요. 있다. 미래 앞으로도 있다. 그 있다가 경험의 충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여행을 하느냐, 무수한 있다가 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진자추가 마돈나로 기울 것인가, 소돔으로 기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의지가 달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나의 미래는, 나의 운명은 내 습관에 달렸다. 내가 좋은 습관을, 루틴과 습관이 운명이 된다. 오케이? 할렐루야?
아, 좋네. 예? 할렐루야 하니까 바로 그냥 아멘 나오고요. 이제 아주 할렐루야가 버릇이 됐어요, 제가. 자, 송찬호 시인의 나비라는 시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비가 순식간에 제크나이프처럼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도대체 그에게는 삶에서의 도망이란 것이다. 다만 꽃에서 꽃으로 유유히 흘러다닐 뿐인데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환한 대낮에 나비는 꽃에서 지갑을 훔쳐내었다. 자, 이런 시입니다. 나비. 여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비가 순식간에 째끄나이프처럼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이건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 유사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유사성. 근데 형태나 모양이 유사하든지 내용과 성질이 유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고 들어봤죠? 예. 천상시인. 근데 이분이 정말 시는 정말 천상시죠. 아주 순수하고 새처럼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좀 생기신 것은 섭섭하게 생기셨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얼굴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얼굴은 고인한테 일러바치면 안 돼요. 예? 잘못 말린 해산물 같다. 아니 이거 뭐 네이버 가서 쳐봐요. 비슷해요. 얼굴이 많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형태가 이상한 겁니다. 어떤 형태가 이상한 거냐면 구겨졌다라고 하는 형태. 이해되죠? 또 기영도시에 보면 이게 나와요. 어린 유년 시절을 소재로 쓴 시 중에 기영도 시인이 이제 강화도에 태어나가지고 광명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저기 종로 3가 타고작장에서 심야에 뽕투라는 영화를 보다 죽었어요. 심장마비. 영화가 야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영화 봤는데 그렇게 야하지 않더라고요. 이미숙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이대명으로에. 아주 불가사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흩어진 티밥 같다. 별들이 흩어진 티밥 같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라타니 고진. 일본의 아주 저명한 비평가입니다. 가라타니 고진.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일본 근대문학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한 말 중에 풍경에 관한 진술이 있는데 이런 말이 아주 기억에 남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풍경이라는 것은 주체 내면의 기억, 정서, 경험 등에 의하여 굴절되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하기 쉬운 겁니다. 아까 기영도 시인이 하늘의 별은 흩어진 티밥 같다라고 비유했죠. 형태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왜 기영도는 그 많은 것 중에 별을 먹을 것, 흩어진 티밥으로 비유했을까요? 기영도의 주체 내면 속에는 가난했다는 기억, 가난했다는 정서, 가난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그런 비유적 표현을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별을 하트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체 내면의 기억, 정서, 경험이 다르면 그 대상, 사물은 각기 다르게 굴절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예는 형태나 모양이 유사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생활은 촛불이다. A는 B다. 은유법이죠? 그럼 이건 생활은 관념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습니다. 모양이 유사하진 않죠? 그럼 뭐가 유사할까요?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유사할까요? 생활은 왜 촛불일까요? 내용이 왜 같을까요?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도 언제 꺼질지 몰라요. 저하고 엊그제까지
같이 술 마셨는데 아침에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 부인한테 우리 남편 죽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모르는 거야. 생활이 그래. 나이가 들수록 카톡에 부고 문자가 많이 나와. 여러분들이 부고 문자가 자꾸 늘어나면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아포리즘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것이다. 앞에 집은 물리적 거처고 앞으로 가야 할 집 있잖아. 여러분에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나비가 순식간에 재크나이프처럼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형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재크나이프하고 나비는 모양이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비가 날개를 접었다 펼치는 게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죠? 나비가 날개를 천천히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재크나이프 어때요? 재크나이프 버튼을 누르면 칼날이 나왔다가 버튼을 누르면 칼날이 팍 들어가죠. 나비가 날개 접었다 펴는 동작과 순간적 성질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나비가 순식간에 재크나이프처럼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 나오는 겁니까? 예. 목소리가 워낙 컸어. 이연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그에게는 삶에서의 도망이란 없다. 다만 꽃에서 꽃으로 유이 흘러다닐 뿐인데, 여기 지금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흘러다닌다고 했어. 흘러다닌다. 만약에 이 송찬호 시인이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닐 뿐인데 이렇게 쓰면 아직 시는 평범한 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기가 막힌 표현. 나비는 꽃에서 꽃으로 흘러다니는구나. 어때요? 언어의 전현상이죠? 나비는 물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흘러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적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비둘기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흘러다닌다. 이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표현에서 그런 뭐냐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연성. 네, 읽었을 때 그럴듯해야 돼요.